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EXP 월드홀딩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죠? 맞아요. 보통 이런 발표 보면 CEO가 먼저 나와서 큰 그림을 쫙 그리잖아요. 그렇죠. 비전 제시를 먼저 하죠. 근데 저희는 오늘 좀 다르게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의 발언에만 딱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결국 회사의 진짜 속사정은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 제일 잘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CFO의 발언은 그냥 숫자 나열이 아니죠. 회사가 지금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 그게 담겨있는 잘 짜인 각본 같은 거거든요. 바로 그 각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오늘 저희의 임무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EXP의 3분기 성적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숫자부터 봐야죠. 전체 실적. 3분기 매출이 13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7%가 늘었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성장세 아닌가요? 네, 시장 전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여기서 더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어떻게 이 성장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CFO 설명을 보면 주택 판매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럼 뭔가요? 중개인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 중개인 생산성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개인 수가 작년보다는 2% 줄었는데 또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1% 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줄어든 건지 늘어난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요? 뭐로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을 꿰뚫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단순히 중개인 머릿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중개인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양보다 질. 그렇죠. 이른바 양에서 진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 중개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초반에 플랫폼에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중요했던 소위 긱 이코노미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는 소수의 슈퍼스타가 전체 파이를 키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CFO가 중개인 1인당 거래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의 체질 자체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네. 매출은 7%나 늘었는데 그 총 마진율, 잽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이게 6.5%로 작년보다 오히려 약간 떨어졌거든요. 아, 네. 그 부분. 숫자만 보면 많이 팔았는데 남는 건 적었다는 뜻 같아서요. 이거 좀 불안한 신호 아닌가요? 하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가요? 네, 실제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하지만 CFO가 제시한 이유를 들어보면 그 걱정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게 될 수도 있어요. 미소요? 손해본 것 같은데 왜죠? CFO는 이 마진율 하락의 주된 이유를 더 많은 생산적인 중개인들이 상한선, 즉 캡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한선이요? 그게 뭔데요? 중개인이 1년 동안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최대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 한도가 16,000달러다. 그러면 그걸 다 채운 중개인은 그 해 남은 기간 동안 버는 수수료의 거의 100%를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아, 그런 구조군요. 그럼 상한선에 도달하는 중개인이 많다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뛰어난 에이스 중개인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와,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서 마진율이 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력 있는 중개인들이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회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이건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CFO가 아마 속으로는 기본 좋은 문제, a good problem to have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부문이 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 또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네요. 네, 회사를 세 조각으로 나눠서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북미 부동산, 해외, 그리고 기타 제휴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죠. 역시나 북미 부동산이 압도적이네요. 전체 매출 13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정 EBDW도 2,31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조정 EBDW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조정 EBDW, Adjusted EBITDA라고 하는데요. 회계적으로 복잡한 감가상각비, 이자, 세금 이런 걸 다 떼어내고요. 그냥 이 사업이 순수하게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는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일종의 사업 핵심 체력 같은 거군요.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럼 북미 사업은 체력이 아주 튼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북미 시장이 이 회사의 확실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다른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반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 미래를 위한 투자. 해외 부문 숫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그렇죠? 와, 매출 성장률이 무려 68%요. 북미가 7% 성장한 거랑 비교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저도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이 엄청난 성장세의 동력도 결국 똑같습니다. 앞서 말한 생산적인 중개인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거래 건수 확대죠. 해외 시장에서도 EXP의 모델이 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나요? 아직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아직 조정 EBITDA에는 손실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그 손실폭이 작년보다 5%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이건 그냥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작정 깃발만 꼽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규모의 성장과 효율 개선을 동시에 잡고 있다.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제휴 서비스 부문은 130만 달러 손실이네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은 주로 석세스라는 자회사를 포함하는데요. CFO의 발표 톤을 보면 아직은 본격적인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일종의 실험실 같은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실험실이요? 네, 북미와 해외 부동산이라는 두 개의 큰 엔진 외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단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과를 좀 정리해보면요. 북미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해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기술 투자를 통해 회사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나요? 네,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동력은 뭐였을까요? CFO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CFO가 2025년 상반기에 취했던 조치들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어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그 조치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오피스 자동화와 기술 투자, 둘째는 제휴 프로그램 확장, 그리고 셋째는 확장 가능한 해외 진출 모델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대용량 업무 처리 효율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바로 앞서 이야기한 운영 효율성 개선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더 뽑아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죠. 기술로 비용 구조를 바꾼다. 이게 미래 전략과도 바로 연결되겠네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 구체적인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나아갈 방향, 즉 우선순위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어떤 것들이죠? 자동화를 더 깊숙이 활용해서 운영을 더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 네. 둘째, 기존의 럭셔리나 토지 분야를 넘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같은 새로운 분야로 제휴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셋째, 원칙을 지키는 확장 가능한 모델로 해외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들어보니까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네요. 효율화, 다각화, 세계화.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CFO의 마지막 발언이 이 모든 것을 딱 아우르고 있었죠.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유지하며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수익성 있는 EXP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요. 안정성과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네요. 그렇죠. 현재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미래의 성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EXP의 3분기 실적 발표, 특히 CFO의 발언은요,
단순히 얼마를 벌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 특히 AI를 무기 삼아서 운영을 최적화하고 양보다 질에 집중해서 생산성 높은 중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또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건 명확하죠. 이 회사는 북미 시장에서 번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과 기술이라는 미래에 아주 영리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마진율 하락 같은 기분 좋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죠.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화 내내 CFO는 AI를 통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진다면 과연 기술을 잘 활용하는 부동산 회사와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술 회사의 경계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변화가 미래의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에는 또 어떤 의미가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일 것 같습니다.